개,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독스 앤 더 시티. 안녕하세요. 히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게스트 분들 모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게스트로 참여해 주셨던 황금이 누나 모셨습니다. 황금이 누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황금이 누나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지난번에 녹음했을 때 너무 재밌었고,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하셔서 제가 또 오늘 녹음 게스트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바쁜데 이렇게, 네, 초대 응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오늘 퇴근하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거라서 피곤하진 않아요? 어, 생각보다 피곤하지는 않고 본격적인 근무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까먹네요. 퇴근이라고. 제가 퇴근을 해서 그런지. 아닙니다. 우리 황금이는 지난번에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돼서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십니다. 와, 네, 맞습니다. 좋은데 싫네요. 이제 좋은 시간 다 끝났네요. 네, 이제 또 출근 지옥. 맞습니다. 네. 그래도 즐거운 회사 생활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또 본격적인 녹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간단하게 펫 박람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침 펫 박람회가 지난주 맞나요?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였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제일 큰 규모로 하는 메가주 일산 박람회가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할 때, 펫 박람회 한 세 가지 정도, 3대장을 얘기했었고, 그 세 가지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된다면 메가주를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메가주를 다녀온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안 그래도 SNS에 메가주 떼샷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역시나 올해도 좀 풍성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년 메가주 펫 박람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메가주에 많이 가는 이유가 일단은 가면은 처음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무인 펫 용품점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장 조사를 위해서 가는 게 더 크지만 그 전에는 이제 가면은 사은품도 많이 받고 샘플도 많이 받고 이제 강아지들 용품 같은 거를 다양하게 구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재미로 가게 되었다가 이게 일까지 저는 확장이 돼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갔던 게 언젠지 기억나요? 저 황금이 데리고 아마 처음 키웠을 텐데 처음이 한 19년도 7, 8월쯤 됐을 것 같아요. 세택에서 하는 박람회를 처음으로 갔었고요. 그때 음, 기억이 되게 좋았어서 알차고 그 부스들이 되게 알차고 뭐 주는 것도 많고 그랬어서 되게 좋아서 그 이후로 계속 가게 됐던 것 같아요. 19년도면은 한 5년 차? 6년 차 요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박람회 가기 전에 혹시 뭐 따로 준비한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메가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박람회들도 원래 가기 전에 뭐 홈페이지에 뭐 업체라든지 뭐 참가 관련된 설명 같은 것들도 많이 뜨니까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일단은 저는 사전 등록을 제일 먼저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잘 알아보시면은 무료 사전 이용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이용하셔서 무료로 방문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업체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 미리 사전 부스 배치도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업체 제가 관심 있는 업체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업체에서 하는 행사나 아니면은 이제 뭐 선착순 뭐 증정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체크를 해서 내가 먼저 갈 부스를 정해놓는 그런 지도 표시 같은 거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또 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일산이 부스가 엄청 크지 않아요? 행사장이 맞아요. 엄청 커요.
세택 규모의 두세 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부스 간 간격을 또 넓혔기 때문에 또 규모가 더 크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 그날 예를 들어 한 3시간 본다고 치면 10,000보는 충분히 넘겠네요. 네. 근데 포인트는 3시간 안에 돌 수가 없습니다. 아, 너무 4시간을 넓어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아, 진짜요? 4시간은 보셔야 돼요. 와, 그러면 한 번 간 곳을 보고 나서 다시 와야지 하기가 되게 어렵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실 때 내가 꼭 가야 되는 곳은 체크를 해두시고 찾아가시거나 지나가는 길에 꼭 한 번씩 들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진짜 체력이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 계속 서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는 건데, 거기 이렇게 맞아요. 앉을 때 많이 있나요? 가운데 존에 이제 뭐 푸드존이나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사실상 앉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음, 자리가 나질 않아서 또 같이 가신 분이랑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자리가 다 차서 자리가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앉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음,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인한 체력이 정말 준비물 1호겠네요. 네. 그러면 챙겨야 되는 물건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항상 동반을 해서 가기 때문에 동반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강아지 친구들을 데리고 간다 하면 이제 유모차나 이동장이 꼭 필수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꼭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유모차보다는 외건이 집에 있다면 외건을 들고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가면은 사은품이나 이제 샘플이나 뭐 이제 물건도 막 사고 하니까 물건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양손으로 다 들고 오기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외관이나 유모차가 없다 하면 적어도 이렇게 조그만한 네모나나 쇼핑카트 있잖아요, 요즘에. 음. 그거라도 꼭 들고 가셔서 바퀴 있는 걸로 이제 짐을 실을 수 있게 그렇게 보조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손에 막 봉지를 바리바리 든다거나 아니면은 백팩으로 매는 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물때 못해요. 네. 아, 그쵸. 보통 이제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펫 박람회에서 사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사고, 뭐, 간식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할인해 주니까 진짜 몇 개월 먹을 거를 사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물건이 진짜 바리바리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러면 카트 또는 외건 또는 네. 유모차, 유모차. 바퀴 달린 거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강아지 친구들을 동반하신다 하면 목줄이랑 그런 거는 꼭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아지 친구들 동반을 하신다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게 되면은 눈에 어딘가에 눈을 찔리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저는 유모차나 외건 같은 데 태워서 이동을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외건이나 유모차에 태우지 않으면 눈높이가 낮으니까 소형견들은 더 할 거고, 뭐 대형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좀 그런 것들은 좀 준비해서 챙겨야겠네요. 그러면 뭐 매년 박람회를 갔지만 이번 박람회에서 제일 좀 흥미로웠거나 인상 깊었던 점이 있을까요? 이번 박람회는 사실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제 소비자 입장보다는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가다 보니까 살짝 금액적인 부분에서 흥미도가 떨어지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옛날만큼 즐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가성비 느낌의 제품은 많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음,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이번에는 샘플 많이 받았나요? 어,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5년간, 근 5년간을 통틀어서 볼 때는 점점 가면 갈수록 박람회에서 샘플이나 그런 거 주는 양이 조금 적어지는 느낌이라서, 그런 건 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음. 오신다면 많은 걸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쵸. 박람회니까. 근데 아마 그 샘플이라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낚시? 마케팅이잖아요. 주고, 맞아요. 먹여보고, 또 괜찮으면 또 구입으로 이어지는 이런 건데,
의외로 그 샘플 마케팅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나 봐요. 박람회에서 점점 줄여가는 게. 아니면 물가가 점점 높아져서 그런 건가?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중복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속 있고 해서 관리가 힘들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맞아요. 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 중에서 왜 그런 거 이벤트, 뭐, 매일매일 이벤트 새로 올라와가지고, 뭐, 쿠폰 같은 거 받아가지고, 뭐, 사료, 뭐, 샘플 받아오는 거, 뭐, 간식 뭐 받아오는 거, 그런 것들 막 뜨니까, 그런 맞아요. 것들도 요즘에는 좀 많이 적어지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관심도가 그래도 조금은 떨어지지만 그 안에서도 꼭 둘러봐야 하는 부스 또는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이 혹시 있었나요? 저는 제가 항상 가면 가는 곳이 있는데, 소노펫 부스를 항상 가요. 음, 소노펫은 그 홍천 비발디 파크에 있는 곳인데 이제 거기를 계속 방문하는 이유는 소노펫이 이제 강아지랑 같이 갈 수 있는 여행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리조트를 예약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박람회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취소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제 일정에 맞춰서 나중에 일자 조정도 가능하고 한데 금액적인 혜택이 되게 크기 때문에 저는 소노펫을 가서 항상 예약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손오페 펫 박람회 가서 예약했던 기억이 있어요. 손오펫이 할인을 그렇게 많이 하는 업체가 아니어가지고 꼭 맞아요. 박람회 가면은 사람들이 꽤 많이 붐볐던 걸로 기억해요. 올해는 어땠어요? 올해도 붐비긴 했는데, 금액도 물가 상승이랑 거의 리뉴얼하고 나서는 옛날만큼 막 엄청 10만 원대 후반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지 않았고, 계속 모든 그 직원들이 다 안내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손오펫이 이것저것 프로그램도 많고, 강아지를 뭐 한 마리 키우시는 분 또는 뭐 비슷한 크기의 강아지들을 뭐 한 두세 마리 키우시는 분들이 가기에 되게 좋은 리조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업체가 손오펫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또 있어요? 어, 지금 당장 막 기억에 남는 업체는 없는 것 같고, 음, 지미픽이 이번에 좀 세일을 많이 했거든요. 음, 이로 사업자 물보다 더 저렴하게 풀었기 때문에 기억에 나올 고- 만한 업체인데요. 네, 저는 사업자 입장으로서 진입이 기억에 남습니다. 약간 단가가 있는 제품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아무래도 수입 제품이고 해서 이제 단가가 좀 많이 세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쉽게 구매하기는 어려운 브랜드인데 좀 혜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2 플러스 1 금액적인 걸로 따졌을 때는 이제 사업자보다 더 저렴했던 거, 그게 음, 메리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되게 큰 메리트인데요. 사업자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했다면. 네. 아, 그 제품, 이렇게 먹는 제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볼드모트 사료 얘기했었잖아요. 지난번에 맞아요. 서 혹시 그 이후에 그런 사료나 뭐, 아마 대부분 사료겠죠? 사료 업체들 사이에서 전시나 이렇게 홍보를 할 때 뭔가 좀 달라진 분위기나 그런 게 혹시 있었을까요? 저는 조금 내키긴 한 게, 이제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국내 브랜드,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브랜드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음, 그 브랜드에 모르시는 분들인지 그 부스에서 하는 이벤트에 다 참여를 하고 계셔서 저는 저길 왜 참여하나 싶은 마음이긴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이제 업체에서 홍보를 할 때는 화식을 주로 밀거나 수입 사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이 미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막 국산 사료 업체들은 많이 빠져나오고 특정 한 부스만 좀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대비 좀 많이 달라진 분위기네요. 약간 그런 업계 분위기를 읽어서 펫 박람회에 쉽게 참여를 못한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음, 그러면 이번에 그 좀 특별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소노펫, 리조트 프로그램이 추천할 만한 것이었고, 뭐, 그 외에는 별로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번에 박람회 할 때 보통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교육 행사도 많고, 뭐, 어질리티, 뭐, 달리기 행사, 뭐, 이런 것도 하고, 좀 새로운 정보나 아니면 좀 배울 수 있었던 부분들 혹시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메가주에서 그 어질리티 대회를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어질리티 같은 경우에도 대회가 메가주나 이제 그 케이팝 페어 측에서 주최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질리티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에 관심이 없어서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또 11월 달이나 내년에쯤에는 한 번 또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거는 그 부스 옆에 이렇게 꾸며놓은 어질리티 대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어질리티 대회를 말하는 거예요? 북서 옆에 가운데에서 그 어질리티 대회를 진행을 해요. 막 그렇게 보시면 상품도 될 것 같아요. 주고 막 이렇게. 네, 관심 있는 분들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 그러면 우리 황금이 누나는 박람회 고수잖아요. 박람회 참가 고수. 맞습니다. 그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가주가 아니더라도 박람회 같은 거를 갈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팁이나 조언이 있을까요? 일단은 팁은 아침에 오픈런을 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음, 그러냐면은 금요일 날 아침에 가시면은 혜택이 제일 가장 큰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옷가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B급 세일이라고 해서 세일 품목을 되게 많이 풀어요. 음, 그러면은 이제 그 B급 제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하에 이렇게 좀 싸게 갖고 올 수 있는데 B급이 거의 정상급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황금의 옷을 되게 많이 샀었고, 그래서 음, 그렇게 득템을 할 수 있는 거를 원하신다면은 금요일날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전시 상품도 괜찮다 하시면은 일요일날 오후쯤에 방문을 하시면은 전시 상품을 한 50%까지도, 근데 모든 업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50%까지 해서 이제 득템을 할 수 있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짜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침에, 그러니까 중간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박람회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일산에서 한다 하더라도 아침 오픈 시간 30분 전에는 최소 방문을 하셔야지 조금 안정적으로 주차하시고 들어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을 매우 잘 지켜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네, 그거는 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저도 예전에 갔을 때 주차하는 게 문제여가지고, 이제 도착은 했는데 주차를 하는데 한 30분 이상 계속 그쵸. 주차장을 돌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오픈런을 가면 저 얼마 전에 막걸리 박람회 갔다 왔었거든요. 네. 오픈런이라고 나름 그러니까 오픈런을 생각 안 하고 오픈런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10시에 시작인데 한 10시 반쯤에 갔어요. 근데 네. 줄이 이미 한 50m가 서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오픈런은 어때요? 오픈런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핀란드도 몇 년 전에 그 일산 케이팝 페어 할 때 11월 달에 할 때 뭐 이렇게 선착순 200명 한정해서 이렇게 종이 추첨권을 주는 게 있었어요. 음, 그게 제가 알기로 한 오전 10시 개최면은 오전 8시면 마감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고 해서 이제 최근에는 입장 대기줄도 생겼어요. 그래서 입장 대기줄을 서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해도 제가 도착하는 시간에 저는 한 30분 전에 도착하거든요. 가면은 앞에 한 400명은 있는 것 같아요. 우와. 그럼 이 10시 오픈이라고 치면 최소 1시간 전에 가야지 오픈런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 들어가고 나서는 쭉쭉쭉쭉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제 그래도 주차랑 그런 거 생각해서 일찍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 그럼 오픈런이라고 해서 10시에 개장을 하면 10시까지 도착해서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네. 30분 전에 줄을 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주차까지 해서 넉넉하게 1시간 전에는 1시간. 바로 줄을 선다. 오, 네. 되게 꿀팁이네요. 미리 가서
제품 시작하기 전에 B급 뭐 의류 상품들을 득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제 끝날 때, 폐장할 때쯤에 가서 전시 상품을 좀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 저도 예전에 그 자동차의 방석 카시트, 이거 전시 상품으로 해서 한 20% 정도 할인해가지고 샀거든요. 지금까지 맞아요. 쓰고 있어요. 득템하셨네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는 거라 할인율이 한 20% 정도 되니까 꽤 그 저도 할인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한 몇만 원 맞아요. 절감해가지고 샀어요.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운전을 잘 뽑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인상 깊었던 해가 있었어요? 메가주 중에? 저는 매해 일산 메가주는 그래도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막 음, 일산 11월 달 메가주가 항상 기억에 남는데 그게 업체 규모가 제일 크고 이제 강아지들 시식할 것도 많았고 그냥 음, 다양하게 업체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일단은 저는 그냥 뭐 딱히 딱 기억 남는 박람회라기보다는 그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1월 달 일산 메가주. 전체적으로 뭐 구성이나 이런 게 다 수준 이상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괜찮다. 그 네네. 메가드는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1년에 한 번 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하나 봐요. 메가주는 두 번 있어요, 거의. 그 아, 상반기, 하반기에서 뭐 5월이랑 11월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 5월이 조금 더 규모가 작다고 보시면 되고 11월 달에 암묵적으로 모든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렇겠다. 네. 근데 재고 같은 그래서 거 안 만들게 하려고 연말에 그런 재고 맞아요. 같은 거 약간 떨이라고 얘기하기 좀 이상한데 아무튼 창고 대방출?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11월 그런 것도 네, 박람회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고 그 외에는 케이페페어로 메가주가 케이페페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음, 케이페페어로는 여러 가지 지방을 달마다 거의 돌는 추세이기 때문에 음, 메가주를 꼭 갈 거 아니다 하신다면은 그냥 주변에서 가까이 하는 곳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죠, 근데 그죠. 대신 볼 거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음, 메가주는 아무래도 수도권, 뭐 일산에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막 지방에서 일산까지 오려면 사실 좀 쉽지 않고 또 사실 막 한 세네 시간씩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막 전주, 광주에서부터 올라오세요. 아, 그죠. 약간 일산 메가주는 약간 전국구여가지고 맞아요. 크기도 하고 또 거기서 한번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뭐 애들 계속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이렇게 연계해서 사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도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올라오니까 약간 정득급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박람회에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시력이 없어가지고 가서 네. 앉을 데가 없다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맞아요. 제일 저한테 좀 힘들거든요. 맞아요. 아쉬워요, 우리 한국인 누나는. 저도 동감하는 바인데 가끔씩 이렇게 앉아서 쉴 곳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이제 쉴 곳이 없는 것도 그렇고 근처 식당들이 애견 동반이 되는 곳이 많이 없어요. 음, 그럼 최근에는 강아지 이제 동반이 불법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아서 음, 실내 식당 같은 경우에 동반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하는 데 있어서도 좀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더 많이 개선이 되거나 그날 당일이라도 뭐 이렇게 포즈존을 만들어줘서 포장해 와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또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 박람회 같은 거 하면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많은데 이게 pet박람회여서 그런 건지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고 맞습니다. 그 넓은 박람회 전시장을 한 세네 시간을 계속 서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사실 좀 맞아요.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먹는 것도 예를 들어서 포장해서 바깥에 이렇게 좀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주면 꼭 거기 안에서 먹지 않더라도 밖에 나와서 먹으면 되니까.
아무래도 강아지들이 이렇게 막 많이 밀집된 자리에서 음식을 먹으면 사실 좀 위험하다라기보단 애들이 또 먹으려고 하고 싸우거나 맞아. 이런 일들 벌어지니까 뭐 킨텍스가 되게 크고 바깥에 옆으로 약간 조경도 잘 돼 있으니까 바깥에 푸드트럭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한 세네 시간 이렇게 돌아보고 나와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요기도 좀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먹을 데가 없고 그래서 음, 배고프지만 열심히 운전해서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다들 동네 가서 밥 드시더라고요. 사실 세네 시간 하고 나면 말이 세네 시간인지 약간 탈진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엄청 음료 하나 집중해야 사서 되고. 이제 집까지 갑니다. 맞아요, 맞아요. 엄청 집중해야 되고, 또 물건도 사고, 또 물건 산 것도 많고, 막 이러니까, 또 강아지도 챙기고 이러니까 되게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한 6, 7시간 돌아다닌 것 같은 피로감을 느껴서 되게 배고프더라고요. 네, 아, 이번엔 또 우리 지인분과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 가을이네. 맞습니다. 어떻게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가을이네는 티셔츠도 2장이나 뽑았고, 이야, 아, 뭐, 이벤트가 있었나 봐요. 이게 추천. 맞아요. 이제 뽑기 같은 거 하는 거에서 이제 티셔츠가 2장, 똑같은 거 2장이나 당첨되시고 되게 뭐 당첨 많이 되셨어요. 그날 행운이 있었나 보다. 맞아요. 같이 돌아다녔으니까 또 심심하지 않고 좋았겠어요. 재밌었어요. 음. 그리고, 아, 맞다. 케이팝 가면은 혼자 가는 것보다 지인이나 가족이랑 같이 가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같이 보고 얘기하고 이런 게 또 재미가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마음 맞는 지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여러 팀 가는 거 말고, 한 두세 팀 정도 같이 돌아다니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내가 뭘 보고 있을 때, 이제 같이 간 지인이 우리 강아지도 좀 챙겨주고, 맞아요. 서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강아지들 좀 챙겨주고, 이러면 되게 좋잖아요. 혼자 맞아요. 가면은 강아지도 챙기고, 물건도 보고, 이러는 거 쉽지 않은데, 맞아요. 좀 품앗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육아든 개육아든 품앗이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박람회에 안 들어오는 제품이나 서비스 중에 혹시 이런 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업체는 잘 안 들어오는데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데도 혹시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리치즈 박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거기는 좀 국내산 원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아이들 건강하게 이제 만드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분이 되게 괜찮은데, 이제 온라인몰만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년 전부터 박람회에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한 번도 나오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빈치도 업체도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는 게 그게 거기는 국산 사료긴 한데 이제 만드는 건 이탈리아인가 그쪽에서 만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을 다 거쳐서 다 되는 거고 성분도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스도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음, 요즘에는 좀 그렇게 좀 건강한 사료 또는 안전하고 깨끗한 공정 처리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홍보하고 또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더 많이 나. 아무래도 볼드모트가 논란이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먹는 거니까 바로 이 생명이 직결이 되니까 옛날에는 뭐 강아지 먹거리, 뭐 고양이 먹거리 이런 것들의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분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신경 안 쓰고 정말 옛날 어르신분들은 개는 짬밥을 먹여서 키우는 약간 이런 문화. 맞아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휴먼 그레이드 약간 이렇게 먹이잖아요.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이제 재료들로 맞아요. 만든, 네. 그게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번에 박람회 갔을 때 이제 오신 그 관람객 분들은 좀 어땠어요? 저는 예전에 갔을 때좀
매너가 없으신 분들도 간혹 좀 보여서 좀 마음이 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점점 문화가 좋아지고 있고, 다 남의 강아지들도 예뻐해 주시는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좀 어땠어요? 좀 그런 분들 좀 덜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땠어요? 저는 일단 이번에는 그런 분들은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일단 전에 오셨을 때는 아마 부스 간 간격이 되게 좁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서로 부딪히는 일도 많았고, 그러니까 걔들끼리 싸움 나는 경우도 많았었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메가주 기준으로 봤을 때 부스 간 간격을 엄청 넓혀놨어요. 그 음, 사람이 한 라인이 한 사람이 한 3명 정도, 제 키가 164 정도 되거든요. 제가 한 2.5명 있는 그 정도 넓이기 때문에 꽤 넓어서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싸움 날 일이 없어서 이제 매너도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게 있네요. 그게 약간 부분돼서 복잡복잡거리면 서로 예민해지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했구나.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바람 부분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네 개한테 신경을 쓰지 다른 강아지들은 지나가는 거 보고 그냥 이쁘다 아니면 쟤 뭐 썼네 요 정도로만 하시니까 음.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예전에 갔을 때도 뭐 유모차나 외건 같은 것도 겨우겨우 지나다니고 막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말 켜켜이 이렇게 이제 겹겹이 쌓여가지고 겨우겨우 지나가고 약간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몇 번 가고 나는 못 가겠다. 네, 맞아요. 아마 제 느낌에 몇 년 전에 그 업체에서 나눠준 그 종이가 망해 너무 간격이 좁은 곳을 지나다가 강아지가 그 종이백 모서리에 눈을 찔려갖고 실명을 한 아, 경험이 맞아요. 있다고 저 그거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그 아, 사고 아. 제 짐작이긴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비매너 그런 분들도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되게 이슈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사고들 때문에, 또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텐션이 높아지는 환경들 때문에 일부러 그 부스 배치도나 구조를 바꿨던 걸로 추정이 되네요. 네.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번에는 좀 재밌는 에피소드 뭐 없었어요? 이번에요? 돌아보느라고 어, 너무 바빴어요? 네? 돌아보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네, 좀 바빴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화식 부스가 있는데, 버치라고 있어요, 부스가. 근데 이렇게, 화식이 있으면은, 그거를 냉동고에 이렇게 하나같이 뿌려놔요. 잘라서 음, 뿌려놨는데, 그거를 제가 양손으로 10초 안에 이렇게 들어서, 그, 트레이에다 담으면 그만큼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 했는데, 700 몇 g을 담았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그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그런 재미로 이제 박람회를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그런 소소한 이벤트가 더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박람회를 가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응모를 했을 때 뭔가 당첨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최근 논란이 되긴 했지만 보땡 컴퍼니 1등 온라인 수강권 그게 음, 당첨이 돼서 온라인 음, 수강을 했던 경험도 있고 음, 이제 다른 것도 참여 여러 가지 해서 이제 뭐 소소하고 크고 작게 이렇게 해서 뭐 샴푸부터 시작해서 뭐 사료까지 이렇게 다 받아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맞아요. 뭐가 돼야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꽝이 자꾸 되면 사람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작은 거라도 맞아요. 완성되는 이 소소한 즐거움이 배가 되면 이제 누적이 돼서 기쁨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재밌었겠어요. 네. 걔라고 같이 간 가을이가 유모차를 여전히 싫어했다는 점. 아, 맞아요. 사진을 보면 참 잘 타고 있는데, 네. 부모님 또 싫어하더라고.
맞아요. 듣고 그게 싶어. 조금 기억에 남아요. 우리 황금이는 유모차를 엄청 잘 타잖아요. 그래서 유모차 러버죠. 그리고 박람회 러버예요, 지도. 박람회만 가면 모든 걸 다 먹으려고 해요. 조그만데 약간 식탐이 좀 있어요. 보면 맞아요. 너무 잘 먹어. 식탐은 뭐 대형견 애들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도 제가 이렇게 초코, 코코, 뭐 황금이 이렇게 간식을 주면 초코보다는 훨씬 잘 먹고 코코를 맞아요. 따라잡을 것 같은 코코가 먹을 만큼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횟수로는 안 지치더라고요. 맞아요. 유치원 선생님이 황금이 됐고 박람회에 가면은 유치원 선생님께서 황금이 박람회에서 음식 조금만 먹여서 보내달라 하세요. 다음날 탈날까 봐. 아, 그럴 수 있죠. 너무 과식해가지고 네, 맞아요. 먹을 땐 좋은데. 그럼. 아, 저도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메가주 갔을 때 네. 무슨 그 염소뿔? 뭐 이런 류의 조금 특별한 이제 간식이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저희 코코가 그걸 침을 발라가지고 어, 팔아야 되는 침을 발라서 어, 그, 그 부스 관계자분이 그냥 무료로 주셨어요. 어머. 아, 원래 파는 감동인데요. 건데 그때 아, 가을이네랑 같이 갔었는데 이한이랑 아인이가 얘 구조된 친구다 나이가 많다 음. 뭐 이런 사연들을 사연팔이를 열심히 했더니 그 어, 분께서 이제 감동하셔서 그럼 이건 네가 먹어라. 어머, 너무 좋은데요.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좀 그래도 나름 고가로 파는 간식이었는데 하나를 공짜로 얻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재미가 또 있죠, 그래도. 애들이 자꾸 침을 바르려고. 아마 황금이도 컸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침 바르고 다니고. 그죠, 그죠. 이거 내 거 이렇게 침 바르고 다니고. 맞아요. 그러면 메가주가 점점 조금 약해지고 있고, 약간 가성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매력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11월 메가주는 참여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제 근무 여건과 상관없이 이렇게 근무일 수만 겹치지 않는다면 저는 갈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래도 어, 평소 판매하는 금액보다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제 저는 사업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그 제품을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제품 퀄리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신상품도 보고 이렇게 하려면은 가야 되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래도 안 가서 손해볼 건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갈 것 같습니다. 그죠. 게다가 11월은 약간 창고 대방출의 성격도 있으니까 맞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네. 아, 그러면 혹시 이번에 괜찮은 제품 이제 들여올 것도 정한 것도 있어요? 저는 일단은 리치즈 박스 제품을 안 들여오다가 여기 업체에 나온 건 아니었는데 그거를 들여왔고 이번 박람회에서 보면서 이번은 말고 저번 박람회에서 보면서 이제 눈여겨보다가 저번에 들여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 실리킹 매트인가 실리콘 연구소에서 개발한 그 애들 밥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급하게 먹는 애들이다 이제 뭐 얼려서 줘야 되는 제품이 있는 경우에 그 실리콘 그릇 안에다가 뭐 물이나 우유를 넣어서 얼린 다음에 급여를 해주면 아이들 장난감처럼 갖고 놀 수 있어서 그 제품을 눈여겨보고 갖고 온 경험이 있어요. 그 제품은 좀 매출이 어떤가요? 동네 분들은 잘 안 봐주세요. 솔직히 말해요. 금액이 음, 조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강아지를 좀 많이 키우시고, 이제 좀 엄청 이제 돈을 많이 쓰시는 보호자님들? 아니면 이제 좀 고퀄리티 제품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사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잘 모르면 안 보이는 거고,
또 관심을 맞아요. 가져서 제품들을 샀다 보면 또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은 제품을 또 열심히 고민하면서 들어오고 계시는군요. 네. 아, 그러면 이번에는 한 몇 시간 정도 놀아봤어요? 이번에 한 4시간 논 것 같아요. 4시간. 9시 반에 들어가서 2시 반이 넘어서 나오긴 했던 것 같거든요. 음, 5시간인가? 그러면 네. 꽤 오래 봤어요. 만족스럽습니까? 네. 어떻게 떼샷 좀 찍어봤어요? 뭐, 찍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 막 받은 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나 이제 그냥 조금 조금 주는 것들은 다 안 받았고, 옛날엔 진짜 하나하나 모든 부스 다 받았거든요. 네, 근데 막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산 거 요만큼 받은 거 요만큼. 산 거 코딱지만큼 받은 거 하늘만큼. 그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 그 사전 등록해서 무료로 가서 아주 본전 인상을 뽑고 왔네요. 네. 그 혼자 가족은 좋아하면 대화를 거진다는데. 아, 머리숱 많잖아요. 네. 아, 좀 빠져도 될 것 같은데? 좀 바뀌어줄게요. 좀 경제적으로 좀 든든하고 좀 머리카락 조금 넘겨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가지고 온 제품 중에 뭐 사료나 간식이나 이런 것 중에 황금이가 좀 요즘에 잘 먹는 거 있어요? 잘 먹거나 잘 챙겨 하거나?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박람회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리치즈 박스 제품도 잘 먹고 있고 황금이는 사실 막 아무거나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쟤는 뭐든 주면 다 잘 먹는데 마음대로 주질 못해서 좀 속상한 마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음, 업체에서 갖고 온 것 중에서 잘 먹는 거는 이제 그 포엔츄라고 업체가 있어요. 유산균 동결건조 유산균인데 예, 유산균 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제품이 가격은 조금 나가지만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라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황금이는 일단 가지고 온 제품 중에서는 그걸 제일 잘 먹는 것 같아요. 저 들어본 것 같아요. 포엔츄. 네, 기호성도 좋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거 잘 먹는구나, 황금이. 네. 역시 가슴으로나 지갑으로 키우는 맞습니다. 제 지갑은 통장이네요. 이 귀염둥이들. 맞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펫 박람회를 뭐 한 줄로 한번 평가 한번 해볼까요? 한 줄 평. 나의 이번 메가주는 어땠다. 한 줄 평. 나의 이번 메가주는 무난무난했다. 아, 무난무난했다. 나쁘지 않았다. 네. 막 그래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었던 것 같아서 무난무난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음, 그리고 11월 메가주는 놓치지 말자. 맞습니다. 창고 대방출 11월 메가주는 놓치지 말자. 1시간 전에 도착하자. 맞아요. 그러고 외건이나 유모차는 꼭 갖고 가자. 외건과 끝까지. 용품은 필수. 아, 진짜 맞아요. 예전에 그런 거 없이 초코랑 코코 목줄해가지고 저 갔었거든요. 정말 너무 봉지를 힘들었어요. 바리바리 양손에 들고 그 아, 밀지를 잡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 저였으면은 1시간도 안 돼서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갔다면. 그래도 한 2시간 돌아본 것 같긴 해요. 그때가 아마 한수민을 만났을 때였을 거예요. 아, 대박. 근데 그나마 그때 정신 차릴 수 있었던 게 가을이네랑 같이 가서 맞아요. 이랑 아이니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음, 도와줘서 그래서 정신을 차렸는데 어떻게 갔다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신이 없긴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도 워낙 많고 강아지를 맞아요. 사람도 워낙 많고 규모가 워낙 큰 행사니까 좀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펫 박람회 메가주에 대해서 우리 황금이 누나님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황금이 누나님 확실히 전문가긴 전문가예요. 예.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질문을 5분 전에 줬거든요. 5분 전에 줬는데 이렇게 슬슬슬슬 답을 해줄 수 있는 걸 보면 아, 고수예요, 고수.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정보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황금이 누나 블로그를 찾아가 보시면 예전에 박람회에 참석했던 글들도 보실 수 있어요. 맞죠? 네, 맞아요. 근데 궁금하시면은 그냥 인스타로 저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르기는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최신 정보? 네, 최신 정보 인스타 DM으로 질문하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 인스타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메가주를 딱 정리를 해봤는데 어때요? 생각보다 이렇게 제가 써온 5년이 좀 헛되지 않은 느낌? 그래서 그리고 좀 뭐 박람회 트렌드도 이제 조금 요즘에는 읽히는 것 같고, 그 분위기가 많이 보이고 바뀌는 게 보이니까 좀 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저는 꾸준히 가고 있으니까 그때 개선점이나 이제 좋은 점들 그런 게 계속 보이니까 나름 기업 분석 느낌이랄까? 좀 재밌어요. 그럼 앞으로도 11월 창고 대방출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갈 계획과 의향이 있으신 거네요? 네, 저는 계속 있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 5년 더 쌓이면 이제 10년치 노하우를 가지고 박람회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고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한번 운영해보고 싶네요. 오, 되게 좋은데요? 언젠가 부스로 해서 그래,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브랜드를 쓱 쓱. 참여자로 네,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이기도 하고요. 좋아요, 좋아요. 항상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꿈을 얘기를 하는 우리 황금이 누나였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제가 오늘 퇴근하자마자 황금이 누나를 잡고, 네,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화요일로 듣겠지만, 저희는 불금에 일하는 시간에 황금이 누나를 제가 모시고 붙잡아 놓고 녹음을 하고 있어요. 녹음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제가 더 재밌습니다. 언제든 저는 좋습니다. 그럼 우리 또 기회가 될 때 또 다른 컨텐츠로 우리 황금이 누나님을 게스트로 초대해서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끝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뭐, 제 정보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즐거운 화요일 보내세요. 아, 감사합니다. 말씀도 예쁘게 잘하시네요. 그러면 저희는 이 정도 하고 우리 황금이 누나님은 보내드리고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남은 시간들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